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장 최열수입니다. 이민년 새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매 연도마다 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당해 연도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대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면 방식에 익숙해 있던 중소기업인들께서는 이런 온라인 방식이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시점에 지원사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우리 청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유튜브 생중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설명회는 오늘 유튜브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온라인 영상 설명회 5회와 현장을 찾아가는 오프라인 설명회 13회 등 총 20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사항들로 인해 참여하시는 데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진행에 최선을 다할 테니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로 누구보다 힘드셨을 소상공인 분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난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신 그 저력에 힘입어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6조 2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 연간 2조 원 수준이던 벤처투자가 2021년 3분기 만에 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였고 유니콘 기업이 2017년 3개에서 2021년 15개로 5배 증가하는 한편 예비 유니콘 기업도 392개가 출연하는 등 제2벤처붐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2만 5천 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기술, 제조 경쟁력을 높였으며 K-뷰티, 방역물품의 수출 증가로 2021년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 1천만 달러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리더 15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혁신상 수상 21개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창출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계셨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는 확실한 버팀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탄소 중립, ESG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및 상생 협력 촉진 등 4대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21년 본예산 16조 8천억 원 대비 13.1% 늘어난 19조 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여
위기를 넘어 혁신을 통한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에 지원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및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저리정책금융 35조 8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34곳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및 상권 르네상스 28곳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열기 지속 확산을 위해 창업 중심 대학 6곳 지정 등 청년청의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모태펀드 1조 원을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벤처 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과 복수 의결권 도입, 스톡 옵션 확산 등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탄소 중립, ESG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2,500원을 공급하고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과 ESG 인식 개선,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반의 상생 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을 상생으로 해결하고 납품 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도입과 상생결제 등 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중기청에서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 지원, 창업 벤처 열기 확산과 지역 생태계 확충, 스마트 공장 고도화 및 제조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 선도기업 및 특화산업 육성 등 정책 집행 최일선 기관으로서 지금보다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중력이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엔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지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는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돌파하면서 발전해왔고 오히려 위기를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성장했습니다. 새해에는 청장인 저를 비롯해 전 직원이 앞장서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일상회복과 더 나은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모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작으로 한 달간 온 오프라인으로 20회 진행되는 시책 설명회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늘 그래왔듯이 도전정신과 열정,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업 분야 시책 설명을 맡은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동수 주무관입니다. 오늘 그 창업 벤처 분야 시책 설명은 예비 창업자부터 도약기에 있는 창업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22년 정책 방향은 혁신 창업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총괄 부분인데요. 22년 창업 분야 지원 예산은 8,962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중기부 사업 편성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준비 단계, 그리고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인 창업 초기 단계, 그리고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의 도약 단계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혁신 성장 단계는 창업 기간하고 관계없이
창업 기업이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혁신 성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준비 단계의 첫 번째 사업, 청소년 비주쿨 사업입니다. 청소년 비주쿨 사업은 사실 그 초, 중고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학교의 그 창업 동아리 그 활동비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쪽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20분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 사업들 위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전 창업 교육입니다. 실전 창업 교육은 예비 창업자분들 이제 대상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위한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2,100명 정도 이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공고는 대략 1월 말 그리고 6월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K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 가능하고 공고문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모든 사업들은 K 스타트업이라는 창업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고가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창업 사업은 이제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이제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창업 사업들 중에서 이제 패키지라는 이름이 붙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이제 창업 사업의 거의 이제 메인 사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패키지 사업은 이제 지원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사업화 지원비를 일정 부분 드리고 이와 함께 패키지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각종 특화 사업, 특화 프로그램들도 이제 함께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과 주관기관의 이제 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의 이제 지원 대상은 그 제목대로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시고 올해 약 이제 1,500개 팀 정도 이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되게 되시면은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지원 비용을 드리고 이와 함께 이제 말씀드렸던 주관기관의 이제 특화 프로그램이 함께 지원이 됩니다.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특화 프로그램에는 이제 기간별로 전부 다릅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2월 말 정도 이제 공고가 계획되어 있는데 2월 말에 올라오는 그 공고를 보시고 그 각 기간별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이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자기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가장 잘 맞는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관기관은 현재 이제 전국에 약 48개 기관이 있고 우리 경남 지역에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전 K 스타트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를 포함해서 교육부나 뭐 과기정통부 이런 이제 각 부처 이제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이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창업경진대회를 이제 개최해서 상금과 포상을 드리고 이제 각종 지원 사업에 이제 우대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1월 정도에 공고가 올라올 계획이고 왕중왕전까지 이제 다 올라가시면은 거의 한 10월, 11월 정도까지 이제 일정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간단한 뭐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이제 공간 구축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 지역에는 일반 랩이 12개가 있고 이제 전문 랩이 1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운영하는 전문 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고도화된 장비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TP에 있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기업에서 이제 간단한 시제품 같은 거 만들어 보실 때 그런 전문 랩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입니다. 아까 첫 부분에 영상에도 잠깐 소개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이제 법인 설립 시스템은 예비 창업자가 법인 설립 시에 세무서나 이런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법인이 등기 같은 거 변경 등기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꼭 이제 신규로 법인 설립하시는 기업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 초기 단계. 첫 번째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앞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패키지 사업, 창업 사업의 이제 메인 되는 사업 중 하나로 초기 창업, 그러니까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와 동일합니다. 사업비를 이제 일단 최대 1억 원까지 드리고 패키지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주관기관에서 이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특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같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910개사 내외를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 전국의 주관기관은 약 한 40개 정도 기관이 있으며 우리 경남 지역에는 영산대학교가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이제 주관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이제 약 2월경에 이제 올라갈 계획인데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이것도 보시고 우리 기업과 잘 맞는 기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단계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쉽게 설명드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패키지 사업에서 창업 공간까지 이제 지원해드리는 그 사관학교 개념이 같이 이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이제 창업기업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이제 중진공 진해에 있는 중진공 진해연수원에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고 2월에 올라오는 공고문을 보시고 원하시는 학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성공 패키지 두 번째 사업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는 업력 3년 이하의 그 DNA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 60명 정도 이제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선정되시면은 이제 5천만 원 이내의 이제 사업화 지원금과 전문가의 멘토링 그리고 대기업의 뭐 협업 교육이 함께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엑셀러레이터가 사관학교에 이제 상주하면서 밀착 보육을 이제 함께 이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공고는 현재 1월 중에 이제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대기업의 이제 사내 벤처팀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분사 창업팀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분사 창업팀의 사업화 등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1, 2, 3분기 분기별로 이제 공고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제 개념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사례에 보시면은 제주 맥주가 있죠. 그 제주에 있는 뭐 특산물이나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을 하시고 지역에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올해 약 200개사 정도 이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입니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 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러니까 우리 경남 지역과 그나마 조금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그 혁신기술 창업 기업을 이제 발굴하고 육성해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국내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약 20개사 정도 이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선정되시면은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이나 보증, R&D 등 이제 후속 사업의 연계 지원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과 이제 협업하여서 창업 기업의 이제 성장을 지원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 진입 기회를 이제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약 200개사 정도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업화 자금 최대 이제 3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글로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교육이나 그러니까 전문 기술 이제 코칭 등을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기업 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대표가 있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무, 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이제 1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1월에서 2월 중에 이제 접수를 할 계획인데, 보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제 공고 보시고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예비 초기 패키지 사업과 이제 지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지원 대상이 도약기, 그러니까 업력 3년에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입니다. 최대 이제 3억 원까지 사업화 비용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지원 내용 보시면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이제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2월 말에 이제 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경남 지역에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팁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기획자, AC, 엑셀레이터 등이 이제 운영사가 되어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을 하고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마케팅 등을 이제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 보시면은 프리팁스와 일반 팁스, 포스트 팁스 과정이 있고, 일반 팁스는 이제 R&D 최대 5억 원, 엔젤 투자 1억에서 2억 원, 그리고 사업화 지원비 최대 1억 원, 그리고 추가 연계로 엔젤 투자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원 대상은 이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입니다. 올해 525개 팀 정도를 이제 선발할 계획에 있으며, 신청 접수는 이제 팁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팁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운영사에다가 직접 연락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 이제 프리팁스가 나와 있는데, 프리팁스 과정은 팁스 수행하기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프리팁스는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1천만 원 이상의 투자 유치 받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약 3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포스트 팁스는 팁스 그 최종 평가 결과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은 사업화 지원 자금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팁스는 이거 신청 접수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팁스는 이제 상시 접수로 운영되고, 팁스 홈페이지에 있는 운영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프리팁스와 포스트 팁스 과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 접수를 하시는데, 팁스 프로그램 통합 공고도 이제 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K-스타트업 센터. K-스타트업 센터는 그 전 세계 7개국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스타트업 센터에서 현지 시장 진입이라든가 아니면 안착, 스케일업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그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현지에 있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과 현지 사무 공간, 그리고 현지 창업 정책이라든가 그런 정보 등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3월 중에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게 엑셀레이팅 및 해외 실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40개사 정도 이제 선정할 계획이 있으며, 이것도 3월 중에 공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K 스타트업 이제 그랜드 챌린지. 이 사업은 이제 해외 유망 창업 기업들을 이제 국내 안착을 이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인데 패키지 사업에서 이제 비대면 산업 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올해 300개사 레벨을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사업화 자금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이 있고 다른 패키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고는 지금 1월 말쯤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빅3 분야 지원입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의 두 번째 빅3인데 빅3는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분야를 말합니다. 올해 350개사 선정할 계획이고 선정되면 2억 원까지 사업화 비용 지원이 있고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수료 우대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1월 중에 공고를 계획하고 있고 다른 패키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기관을 잘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업 AI 기술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 인재를 인공지능 관련 이제 전문 이제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고 스타트업과 취업을 이제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창업벤처기업에게 투자할 펀드를 이제 결성을 할 때 정부에서도 이제 해당 펀드에 일정 금액을 이제 출자를 해서 민간에서 이제 투자 펀드를 많이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 벤처 투자 그리고 경남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이제 모태 펀드를 받아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경남 벤처 투자나 경남 창조경제 혁신센터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는 이제 공동 채용이나 뭐 훈련 그런 일자리 지원이나 여성 창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M&A 활성화 지원. M&A 활성화 지원은 뭐 M&A 거래 정보망 나와 있죠. 이 사이트를 통해서 M&A를 이제 매칭을 하고 뭐 상담 자문을 뭐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은 창업 벤처 기업이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뭐 투자 상담회나 IR 같은 이런 행사 등을 이제 추진을 한다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22년에 아직 일정은 안 나와 있으나 엔젤 투자 IR 20회, 뭐 벤처 투자 IR 20회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올해 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담금 면제 이제 제도 부분인데요. 먼저 이게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그 16개 종류의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면제 절차하고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제 지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뭐 각종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 세제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은 세제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제도입니다. 현재 그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신청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벤처 투자를 받은 벤처 투자 유형 그리고 매출액 대비 이제 일정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 유형 그리고 벤처기업의 기술성이나 사업성 같은 것을 평가해서 이제 선정하는 혁신 성장 유형 그렇게 3가지가 있으니 그 사이트에 이제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받으시면은 각종 세제나 금융 이런 이제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창조경제 혁신센터,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대한 이제 소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창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창업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창조경제 혁신센터입니다. 오후에 아마 이제 각종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이제 직접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테니 오후에 시책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창업존 운영.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뭐 창업존이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지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입주 공간을 이제 부여를 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이나 이제 전문 보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창업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에 위치한 이제 위치에서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중장년은 이제 경남 지역에 김해, 양산, 통영, 진주 이렇게 센터가 있고 보육센터는 이제 경남 지역에 17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1인 창조기업은 3개 센터, 창원에 2개, 김해에 1개가 있으니까 입주를 원하시면은 각 센터에 연락하셔서 이제 공실 상황 등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연락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창업존, 중장년, 그리고 보육센터 1창까지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업 분야 시책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각 사업별로 이제 세부 내용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원 사업 책자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K-스타트업이라는 그 창업 포털 그 사이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공고문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하고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작년의 공고문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27일 목요일 날 저희가 그 창업 분야 시책 설명을 또 별도로 창업 분야만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참여를 하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창업 지원 사업 좀 잘 활용하셔서 좀 성공 창업으로 좀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팀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분야 시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수출 분야 총괄을 포함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수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별로 분류를 하고 기업의 수출 단계별로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내수부터 해외 진출 단계까지 맞춤형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중점 지원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총 2,312억 원이고 작년 연말에 달성한 수출 5조 지속을 위해서 물류비 보조 및 HMM사와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여 국제 운송을 지속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수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ESG 경영과 탄소 중립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하고 인지도 높은 글로벌 플랫폼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어와 참여 기업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적합한 바이어를 상시 매칭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온라인 비대면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을 연계해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중기부 수출 사업의 대표 사업이고 2017년부터 산업부, 해수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을 공유해서 합동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1,075억 원 예산이며 3,972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에서부터 500만 불 이상 기업까지 수출액별로 내수에서 강소 5단계로 나누어서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 준비 단계인 무역 교육에서부터 해외 투자, 국내외 운송비 등 전반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지원했던 국제 운송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선박과 항공 운임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내륙 운송비와 국가 간 상국 이동 물류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류 바우처 사업일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HMM사와 장기 운송 계약이 되어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연간 2회 이상 공고해서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에 공고가 돼서 1월 12일까지 오늘까지 접수 마감이고 2차 모집은 4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류 바우처는 1월 24일 공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그 경남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세계적인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11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2016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운영하면서 경남 지역의 우수한 기업 123개사를 발굴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신청 요건은 매출액 100에서 1000억 원 미만이면서 수출액 500만 불 이상인 기업이고 서비스 기업이거나 벤처 이노비즈 같은 혁신형 기업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이면서 100만 불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정 기간은 총 4년이고 2회까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발 목표 수는 전국 200개사이고 경남은 작년보다 2개사 증가한 222개사입니다. 지원 내용은 중기부의 해외 마케팅 사업과 R&D 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시제품 제작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기업당 3천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시중은행과 유관기관의 금융 및 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오늘 12일 날 공고해서 2월 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고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요건이 되시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글로벌 강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수출 유망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증을 부여하고 지정된 기업은 수출 사업과 금융 및 보증 지원 시 우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1불 이상 500만 불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정 기간은 2년이고 총 4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연 1회 선발로 변경되어 22년 지정 기업은 작년 12월에 경남은 38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규격 인증은 보호무역의 일환이고 국가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엄격한 규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품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기업은 반드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격 인증을 획득하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은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153억 원입니다. 기업당 최대 4개 인증, 연간 1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격 인증을 딸 때 소요되는 시험비, 인증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비율은 매출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70%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ESG 경영과 탄소 중립 분야를 신규로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인증 종류는 작년보다 37개 늘어난 481개고 이외에 신흥국의 신규 인증도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증 획득 소요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 유념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일정은 지금까지 연간 3회로 모집을 하였으나 올해는 1월과 4월 2회 모집으로 변경되었고 예전에는 그 참여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5년간 2회 각 1,000만 원 이상씩 지원받은 기업은 참여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다만 1,000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비용 인증 때문에 일부 기업의 보조금 편중 현상이 심해서 여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경남 지역에는 참여 제한 기업이 없습니다. 현재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1월 말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단체 해외 전시회와 수출 상담회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개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협회, 공공기관 등이 업종별
지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나 바이어 상담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전시회가 많이 취소가 돼서 대부분 온라인 화상 상담회로 전환이 되었고, 작년에는 경남에서는 창원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두바이로 파견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41억 원 규모로 연간 1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중앙회 해외 전시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수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소 동반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업 중 유일하게 대기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171억 원이고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케이콘이나 마마 같은 한류문화 행사와 연계한 수출 상담회나 전시판 촉전을 열 때 지원하고, 롯데나 CJ 같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홈쇼핑 또는 해외 거점의 마트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밖에 못했던 오프라인 한류 공연을 8회로 확대를 했고, 해외 홈쇼핑 특별전을 4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거점 사업 같은 경우는 과제당 최대 10억 원, 기업당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간 3회 수시 공고되는 형태고, 대중소 농업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관내에 식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사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입점 또는 판매 대행을 원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더해서 전자상거래 운영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국제운송사와 협업을 해서 특송 운임을 최대 66%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고비즈 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고비즈 코리아 쇼핑몰에도 무료 입점해서 바이어에게 상품 홍보가 가능하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해외 지사를 설립할 단계가 되었을 때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공간과 사무집기, 전화, 인터넷 전용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주요 거점 12개국 2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현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 법률, 회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두바이, 워싱턴, 시카고 수출 베아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현지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수출 성공을 위해서 현지 지자체와 협업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단기 출장을 나온 중소기업계도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외 출장이나 출장을 나가셨을 때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K 육성 관리 사업입니다. 브랜드 K는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만든 대한민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의 명칭이며, 이 브랜드 K의 국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예산은 총 26억 원으로 300개사 내외 지원 예정이며, 19년부터 K뷰티, 푸드, 바이오
등 우수기업 190개 제품을 브랜드 K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제조 비용의 60% 이상 또는 주요 제조 공정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2년간 부여를 하고 코엑스나 베트남, 호치민에 설치되어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전시 또는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CJ나 SM 같은 엔터사와 협업해서 광고 영상을 통한 홍보, 한루 연계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내 화장품이나 식품,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로 분야 설명을 맡은 김균호 주무관입니다. 일단 판로 분야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마케팅 지원과 공공구매 지원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통망 진출 지원과 공동 AS 지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향상 및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망 진출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매장과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내용입니다.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희망하는 소비재 취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제품 전용 매장인 팜팜숍에 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T커머스 등 민간 유통사와 연계한 판매점도 지원합니다. 관련 신청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정책매장 운영팀, 온라인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IM셀러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 AS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 AS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 등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AS 콜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발생하는 중기 제품의 전국적인 AS 수요에 맞춰 전국 전문 AS 대행사의 전국 지점망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마케팅 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할인 행사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판매점 및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 등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 및 주요 내용 등은 올해 2월, 3월경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영 홈쇼핑 우수 제품 입점 판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국내 농축산물과 가공품이 대상이며 수수료율은 연간 20% 수준으로 일반 홈쇼핑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입점 절차는 입점 제안을 하시면 제안을 검토해서 MD들이 상담 후에 평가를 통해 최종 방송으로 판매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영 홈쇼핑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입점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구매 분야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즉 판로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3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2020년은 새로이 제품군을 3년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 민간 전문가 점검 실시 등 직접 생산 확인 기준 및 절차도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중소기업 1:1 구매 상담의 지원 내용입니다.
지역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및 매출 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매 상담 1대1 구매 상담 외에도 제도 상담, 제품 홍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참고로 작년에는 11월 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즉 공공조달 멘토 제도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상생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13개 제품군을 구매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와 조달 계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갱신하여 지정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 제품군을 구매하려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 생산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라는 것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 발주 시 공공기관이 따로 광급자재로 분리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40억 이상을 말하고요.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3억 원 이상 공사 시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를 4천만 이상의 경우에는 직접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생산 확인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자 간 입찰 경쟁의 필수 참가 자격이며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급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청 기업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지원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 이외의 나머지 물품이나 용역은 비경쟁제품군입니다. 이 비경쟁제품군은 법적으로 지정된 2억 1천만 원 미만 계약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억 1천만 원 미만 계약건은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2억 1천만 원 미만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1억 원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만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13종을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 제품 인증 13종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상이며 NEP, NET, 우수 조달 물품, 성능 인증 등이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를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구매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서 시범 구매 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납품을 희망하는 기술 개발 제품이 시범 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시범 구매 제품 참여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보통 분기별로 공공구매 정보망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시범구매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능 인증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개발 제품 인증 중 하나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의 성능을 인증해서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관련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성능 인증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구매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생산, 운영 자금을 신용대출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에서 성금 수령액 등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계약 대금은 반드시 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판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판로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구매 정보망 SMPP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받을 수가 있고, 마케팅 분야는 저희가 올해 3월 달부터 구축 예정인 판판대로란 아임 쇼핑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R&D 분야 지원 사업 설명을 맡게 된 지역혁신과 황유진 주무관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R&D 지원 사업은 각 사업별로 지원 한도나 지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로는 2022년 R&D 지원 개요와 올해 달라지는 점, 그리고 R&D 주요 사업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안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요 과제와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과 혁신 성장 실현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 8,338억 원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합니다. 작년 예산인 1조 7,229억 원 대비하여 1,109억 원 증가한 규모인데요. R&D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 주도형과 협력형, 정책 목적형 R&D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 주도형 R&D는 기업 단독으로 R&D를 수행하고 연구소나 대학 등의 일부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R&D를 말합니다. 협력형 R&D는 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타 기업과 협력하여 R&D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책 목적형 R&D는 바이오 헬스나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고 지원 한도는 사업별로 다르지만 최대 4년 이내 20억 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입니다. 노란색으로 색칠된 박스가 올해 신설된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은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과 중기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달라지는 점에서는 평가 지표가 개선되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구 개발 역량 우수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에 연구 역량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 개발 역량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자의 개발 의지, 연구 역량, 연구비 집행 계획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체계를 차별화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출 지향형 과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나 예비 중견 기업들이 신청 가능한 과제입니다. 시장 확대형 과제는 빅3 과제나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시장 대응형 과제는 혁신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강소기업 100은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들이 신청 가능한 과제이며 소부장 전략 과제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소부장 일반 과제는 소부장 분야의 기술 역량이 우수한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기술혁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내역 사업별로 신청 시기가 상이합니다. 또한 작년과는 달리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면밀히 살피셔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이고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디딤돌 과제와 도약 단계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전략형, 성숙 단계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팁스 과제로 분류됩니다.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작년과는 달리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니까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내 두 가지 내역 사업이 있는데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수요처에서 구매 의사를 밝힌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은 3개 이상의 기업이 협력하여 R&D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번으로는 산학연 콜라보 사업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과 R&D를 수행하는 산학협력 R&D와 연구소와 R&D를 수행하는 산연협력 R&D로 분류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하는 예비 연구 단계 1단계와 예비 연구 단계를 통과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R&D를 수행하는 사업화 R&D로 나누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산학연 플랫폼 협력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설된 신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R&D 기획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산학협력 플랫폼은 주관기관이 대학 5곳이며 산연협력 플랫폼은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4곳입니다. 성과 공유형 공통기술 개발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등 중간 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 방안을 기획을 지원하는 과제 기획 단계와 공통기술, 공정혁신기술 R&D를 지원하는 공통기술 R&D 단계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 확산 단계, 총 3단계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선도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을 개발하여 탄소 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탄소 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탄소 중립 선도 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과 선도 모델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인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혁신형 R&D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나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현장형 R&D로 분류됩니다. 혁신형 R&D에서는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R&D를 지원하는 일반 과제와 국내에서는 생산 비용이 높아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고도화 과제로 분류됩니다. 현장형 R&D는 제조 소기업의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설된 신규 사업인데요.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급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시장 육성을 위하여 만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인 POC 단계에서는 과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규제 내용과 절차를 검토하고 적합한 R&D와 시험 평가 방법에 대한 설계와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OC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에 통과된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원료를 발굴하거나 기존 기능성 원료의 고도화를 위한 R&D를 2단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ICT 기술 접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리빙랩 활용 기술 개발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단순히 기업 중심으로 R&D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개발, 실증, 확산, 개발 전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직접 사용해보고 좀 더 제품이 업그레이드되고 시장이 요구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인 R&D 자금 지원이 아니라 장비 대여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R&D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 주력 산업 육성 과제는 지역 주력 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역 스타기업 육성 과제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스타기업이 신청 가능한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마지막 사업인데요.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까지 키아트에서 수행하다가 올해부터 기정원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 기준 연봉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가 안내드린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업은 사업 공고를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SM테크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사업별로 신청 방법이나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제출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개별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중기부 본부와 기정원에서 시행한 온라인 설명회를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으니 R&D 사업의 세부 내용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3개 부처가 협업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시행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R&D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 시책 설명을 맡은 지역혁신과 윤정빈 주무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금일 한정된 시간 안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통합 설명회에서는 2022년 전체적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월 3일과 2월 9일에 소상공인 분야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현황에 따른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생의 주기 단계별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현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영 안정성 개선이 필요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소상공인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 금융 등 정책 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폐업 후 재창업, 재취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환경별 맞춤형 스마트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분야에서도 디지털 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애 주기 단계별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유망업종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창업 예정지의 업종별 인구, 매출 등 현황 정보와 경쟁 점포, 입지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이트 주소가 안내되어 있사오니 예비 창업자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산업, 유망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연 500명 내외 규모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서 약 4개월간 창업을 위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 뒤 온 오프라인 체험 점포를 통해서 2에서 3개월 동안 창업 경영 체험 및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교육생을 선발해서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성장 단계 지원 시책입니다. 창업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금 분야입니다. 금년도 약 4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인데 금융소외계층, 즉 신용 등급이 낮거나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금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정책 자금 분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해당 설명회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교육입니다. 소상공인 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교육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사후로 비용을 환급해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업종별, 대상별, 수준별로 매주 온라인 실시간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보내서 약 4일 이내에 영업 환경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한 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동일 업종 소상공인이 협업할 경우에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 공동기술 개발, 공동기반시설, 또 온라인 판매나 마케팅 등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존속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100년 가게나 소공인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자금을 대출할 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타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업력이 오래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진출 및 인플루언서 교육, 상품 개선 컨설팅, 또 소상공인과 유통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온라인 진출 기획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온라인 채널 입점까지 지원하는 사업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중기부 누리집에 사업 공고가 되어 있사오니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입니다. 거울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결합한 스마트 미러나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 업종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점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슈퍼를 무인화할 경우에 무인화하는 기기나 설비도 점포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폐업자 또는 예비 폐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사회 안전망 확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폐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정리할 때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점포 철거 비용이나 법률, 세무, 노무 등에 대해서 상담하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중에 폐업을 이미 한 경우에 또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업 예정이시라면은 사업자 등록 폐지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매출이 감소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업할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 보수 등을 고려해서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공인들에 대한 특화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기존의 수작업으로 제조하던 소공인들의 작업장에 IoT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작업장을 스마트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먼저 전문가를 매칭해서 컨설팅을 진행한 뒤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연구시설이나 장비,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발 과제 중 외주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도 지원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1000개사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입니다. 이 특화지원센터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이 모여있는 소공인 집적지구를 대상으로 공동교육과 마케팅, 판로,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지역에 있는 현재 김해 진례에 도자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복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앞서 특화지원센터가 집적지 소공인의 교육이나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면 복합지원센터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장비나 공동 전시 판매장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함께하는 규모가 더 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비 매칭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비 확보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지원 시장을 전년도에 미리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 대상인 시장들은 이미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지원할 시장은 금년도에 선정할 예정이오니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특성과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를 발굴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 첫걸음 육성 사업,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과 첫걸음 사업은 성격이 유사한데요. 문화관광형 사업이 2년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면 첫걸음 시장은 특성화 시장으로 지원이 받은 이력이 없으면서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장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1년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상인 역량 강화나 가격 원산지 표시, 위생이나 이런 기초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 시장의 사업 수행 결과 우수한 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통시장은 온라인으로 진출을 원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에 컨설팅을 통해서 육성의 어떤 전략을 구축하고 온라인에 판매할 상품을 발굴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시장에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 상인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 상인들의 육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의 중기부에서 청년몰을 많이 조성을 했었는데 사실 청년몰에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신규로 청년모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청년모를 좀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 이후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실손을 보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건물 구조나 보장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작게는 6만 원 선, 많게는 3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상인들이 많아서 경상남도에서는 해당 비용의 60%까지 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니 시장 상인들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특성화 시장 사업과 성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역 특색을 살려서 개성있고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고 특성화 시장이 단일 시장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 시장이나 상점가를 한 곳 이상 포함한 주변 상권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약 80억 원이 지원이 되고 현재 경남에는 진주 중앙상권, 창원 진해구 중앙상권이 사업을 수행 중이고 금년에는 밀양 아리랑 상권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이고요. 저희가 2월 3일과 2월 9일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분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그때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